김어준의 뉴스공장 말단이죠.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반 전 총장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 귀국 앞두고 좀 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반 전 총장 동생과 조카가 뉴욕 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사안 구체적으로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사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미 연방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기업이 2013년경부터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 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던 랜드마크 72라는 건물을 긴급하게 조금 매각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2013년 당시에 이제 경남 기업의 고문이었던 이제 방기상 씨가 이 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 번도 이런 어떤 큰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었던 네. 본인의 아들 이 반주현 씨는 당시에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 업체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반주현 씨를 경남 기업에 소개를 한 겁니다. 이제 반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되는 것인데 베트남에 있는 거죠? 베트남에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어떤 그 건물을 매각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주관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주현 씨가 이 매각 주관 담당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 매각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업체 그리고 부동산 업체뿐만 아니라 반주현 씨도 역시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을 합니다. 60억 600억인가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반주현 씨는 정상적으로 매각 절차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반주현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말콤 해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동 국가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매각을 추진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이 말콤 해리스는 이제 본인을 중동의 한 국가의 왕족의 대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중동 국가의 국부 펀드를 끌어들여서 이거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반기상 씨와 그다음에 반주현 씨 부자가 말콤 해리스와 공모해서 중동 국가에 뇌물을 주려고 했다라는 것 바로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말콤 해리스 뭐 이런 사람이 카타르하고 실제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중동하고는 직접적으로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중동 쪽에 주려고 했다가 50만 달러를 가로챘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 사람들은 저 방기상 씨하고 반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는 직접적으로 인연이 없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소개받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중동에 팔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가로챘다. 뭐 이러면 실제로는 방기상 씨하고 반주현 씨는 오히려 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래서 반기상 씨와 반주현 씨가 오히려 미국 국적의 말콤 해리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 연방검찰이 밝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반기상 반주현 씨 부자 그리고 말콤 해리스 그리고 반주현 씨의 조력자 등이 4명이 함께 공모해서 이 사건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목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연방 형사법상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사기, 돈 세탁, 문서 위조, 신용 도용 등의 혐의를 기소를 한 겁니다. 아, 단순하게 뭐 사기 하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연방법을 적용을 했다는 거고. 네, 이 적용된 혐의도 엄청나게 많은데 각각의 이 범죄 공모자들에게 최대 적용된 형량을 보게 되면 누가 가장 주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기상 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최대 형량은 30년, 그리고 반주현 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최대 형량은 62년. 62년. 말콤 해리스에게 적용된 혐의의 최대 형량은 32년, 그리고 반주현 씨의 조력자는 5년이기 때문에 미 연방 검찰은 반기문 전 총장의 반주현 씨, 조카인 반주현 씨를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 4사람 정도가 같이 짜가지고 뭔가 뇌물을 주고 뭔가 부정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 일당 중에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튀었지 애초부터 그 사람에게 당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형이 60년이에요? 62년이라고 합니다. 62년이요? 네. 어마어마한 형량이 될 수 있을 건데. 근데 지금 반주현 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이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사실은. 예. 이 카타르 투자청으로부터 인수의향서 같은 걸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남기업 쪽에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카타르 투자청하고 이런 어떤 이메일 같은 걸 주고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경남기업 쪽에 제시를 하면서 자, 우리 이렇게 지금 매각 추진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위조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지난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하기 하루 전날에도 인터뷰에서도 랜드마크 72 이 건물이 매각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난해 우리 법원에서 확인된 내용에 보면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남기업 법정관리원이 반주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주현 씨가 경남기업으로부터 이 랜드마크 72 매각 과정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출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이 법원의 판단 근거는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입니다. 근데 이 인수 의향서의 서명, 그다음에 뭐 양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날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은 법원에서 확인된 것뿐만 아니라 카타르 투자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위조된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베트남에 일전화되는 그거를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게 실패하면서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조카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가 다 했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제 뉴욕에서 기소된 거 이거는 이게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였죠 벌써 2년 전이고 이게 왜 근데 이제야 기소를 한 거죠? 공교롭게도. 뭐 이게 단서를 이제 찾아서 그런 걸까요? 예, 아마도 그 뭐 우리나라 검찰도 그렇고 미국 검찰도 그렇지만 특별하게 결정적인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증거를 찾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미 연방검찰만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요. 미국 법무부 그리고 FBI 국제부패 전담까지 합동으로 수사를 해서 이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이제 찾아져서 아마 이 시기에 기소가 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미국 사법 시스템이 우리 검찰과는 다르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를 해놓고 법정에서 주로 많이 다투는데 이번에 했던 걸로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검찰 비슷하게 거의 그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완벽한 증거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조금 전에는 이제 이상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 총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 도의적 책임 같은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국민들에게 죄송하더라도 반 총장은 하여튼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든 곤혹스럽게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런 얘기 들어보면. 공교롭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하루 전날 이 기소 사실이 전해져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연루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카 반주현 씨가 2013년부터 2년간 경남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들을 보면 반주현 씨는 큰아버지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불러드리면요. 반기문 총장이 랜드마크 72 매입을 국왕에게 언급했다. 랜드마크 매입과 관련해 카타르 국왕 승인도 받았다는 등 이제 반 총장과 카타르 국왕을 앞세운 겁니다. 따라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 내용을 전혀 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의문스러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가 충청포럼 회장했던 분이고 반기문 전 총장과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좀 있었다. 뭐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분이었다.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반 총장이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카타르 국왕과는 만난 적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카타르 국왕 이제 지금 반주현 씨는 카타르 국왕을 만나서 일종의 뭐 로비를 했다. 이런 거를 지금 경남기업에 자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삼촌이 우리 외삼촌인가요? 삼촌이죠, 그냥. 네. 우리 삼촌이 국왕 만나서 얘기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 실제로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이제 경남기업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카타르 국왕하고 반 전 총장하고 알아요?
매우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만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까지 확인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유사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은 이건 공적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최순실 씨, 그 정유라 씨의 딸의 뭐 지인의 아버지의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카타르 국왕을 만나서 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뭔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한마디라도 거두는 그래서 게 이제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의혹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특검을 여기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말고 아까 이제 이상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언론에서 정말 뭐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오보가 확실하다라면서 몇 가지 근거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 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이 내용도 한번 그 참에 정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잠깐. 예, 이게 그 2005년과 2007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영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23만 달러를 받았다. 첫 번째는 20만 달러, 그리고 두 번째는 3만 달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법조계에서는 꽤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박연차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에서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거는 유엔 사무총장을 수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음해성이다. 완전히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연차 전 회장이 태광실업 회장이 왔던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일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만난 사실 자체, 그러니까 1시간 먼저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100달러 짜리 뭐 지폐를 20만 달러로 하면은 한 20문치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찬장에서 그걸 들고 다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해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해명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그렇게까지 음해면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소하면 되잖아요. 법적 대응을 하면.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아마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정청래 전 의원이 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 형사고발을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유엔 사무총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이런 거와 관련된 거의 형사적인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아니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아마도 뭔가 직접적으로 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아마 가능성도 있다, 저도 조금 충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 언론에 나온 부분들 정리한 거니까요. 네. 이거 말고도 사실은 검증대가 많이 있겠죠.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냥 잘 헤쳐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검증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네, 그래서 아마도 반기문 유엔 사무 전 총장이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아마 이런 의혹부터 먼저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